나비아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솔직히 나도 내가 준비가 됐는지 판단이 안 섰거든. 도망치는 건 쉬운 선택이야. 하지만 그럼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장애물을 넘어설 수도 없어. 어쩐지 푸어성마을 얘기가 나올 때 좀 망설이는 것 같더라니. 그래, 솔직히 겁이 안 난다면 거짓말이지. 하지만 그래도 와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전에 말했던 것처럼 과거에 보지 못한 걸 이제는 보고 싶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날 용서해준다면 정말 기쁘겠지만 날 욕한다고 해도 모두 받아들여야지. 그런 시선들이 느껴지긴 해. 물에 신 의상을 입고 푸아송 마을에 온다는 것 자체가 마을 사람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할 테니까. 예전엔 주목받는 걸 무서워했어. 특히 의심이나 원망이 담긴 시선을. 역시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봐. 너 자신한테 그렇게 엄격한 줄 몰랐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순 없잖아. 그럼 예전이랑 다를 게 뭐야? 저기 좀 봐.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지 않아? 역시 여기에 너무 오래 있지 않는 게 좋겠어. 가시장미회의 배에 올라가면 푸아송 마을이 다 보이겠지? 우리 거기로 가자. 미안, 너흰 그냥 가볍게 산책 나온 건데 내가 괜히 무거운 화제만 꺼낸 것 같네. 괜찮아. 이런 풀이 나도 신선하고 좋은걸? 그래, 고마워. 그럼 좀 더 같이 있어줘. 너희도 느꼈을지 모르지만 내가 과거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단순히 오랫동안 아파하고 외로워했기 때문만은 아니야. 배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 머릿속에 물이 차오르던 그때의 장면이 떠올라. 생명이 하나 둘 녹아 물이 됐고 푸아송 마을 주민의 소중한 삶과 추억은 거품이 돼버렸어. 신의 보호 아래 사람들은 재앙이 강림하기 전 강대한 존재가 나타나 지켜줄 거라 믿었지. 나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끔 끝없이 연기를 했고. 그런데 정말로 물이 차올랐을 때 물의 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땐 너도 네 책임을 다한 것뿐이잖아. 진실을 지키기 위해 난 줄곧 비슷한 일을 겪어야 했어. 그럴수록 고통과 고독은 커져만 갔지. 그러다 점점 진실 말고는 아무것도 없게 됐어. 완전히 실패해서 자리에 주저앉아 울게 될까 두려웠고. 다행히 너희와 많은 영웅의 도움 덕에 최악의 결말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말이야. 다들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나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됐네. 생각해보면 자유란 건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 이제 난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줄은 몰랐어. 포상? 그렇네. 누군가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건 과거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 중요한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알아챌까봐 두려웠거든. 무대 위에 프리나를 믿도록 해. 그게 너희들이 믿어야 할 모습이니까. 하지만 무대 아래에선 나의 호기심도 속마음도 절대 들켜선 안 됐어. 그래서 전에 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랬구나. 난 그냥 네 성격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 넌 어째 오늘 하는 말마다 나랑 불협화음이니? 너나 성격 좀 돌아보라고. 응, 과거의 나에겐 진실밖에 없었는데 드디어 해방됐네. 당장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젠 선택할 자격이 주어진 거야. 좋아, 이제 그만 돌아갈까?
아마 대본의 결말도 완성됐을 거야. 그럼 돌아가 볼까? 그러니까 넌 튀긴 음식을 좀 줄여야 한다니까? 아까도 감자튀김이랑 피시 케이크를 그렇게 먹어놓고는. 가시장미의 회장은 정말 통이 크다니까. 뭘 먹어도 다 무료라니. 이런 기회를 낭비할 수는 없지. 그리고 내가 너야. 내 배역은 체형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누가 지금 배영 얘기하니? 건강 좀 챙기라는 거잖아. 난 맨날 여기저기 아파 죽겠는데 넌 왜 그렇게 몸을 안 챙기는 거야? 아유, 분통 터져. 아휴, 쟤네는 또 싸우네. 우리 왔어. 둘 다 일단 휴전하라고. 아, 왔구나. 우린 덕분에 좋은 대접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중이야. 대본은 거의 완성됐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거야. 그럼 얘기나 하고 있지 뭐. 참, 델피가 인간으로 변한 물의 정령인 건 알겠는데 네 역할은 뭐야? 나도 물의 정령이야. 원래는 항 모양이었는데 무대 의상이 너무 껴서 돼지로 바꿨지. 미안. 돼지도 흥미로운걸? 그게 아마 어린 물의 정령을 키워준 캐릭터였지? 네, 진심 어린 목소리로 어린 물의 정령한테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이 된다는 건 비밀을 숨기고 고통을 겪으며 고독과 함께 해야 한다는 거야. 그래도 인간이 되고 싶니? 어째 그 대사. 대본의 핵심 대사야. 난 이게 단장의 일생을 묘사했다고 봐. 단장은 늘 극단의 고민거리를 혼자 떠안고 우리가 온전히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해줬어. 우린 단장에 떠나고 나서야 극단을 경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었지. 전에 너희가 그랬지. 집이라고. 네, 전 태어나자마자 병을 앓게 됐는데 그게 불치병이란 걸 알자마자 가족들이 절 버렸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하며 약값을 벌어야 했어요. 병이 발작하면 골목에서 며칠을 거지처럼 누워 있어야 했고요. 나중에 단장이 제 목소리가 좋다면서 노래를 배워보겠냐고 하길래 그러겠다고 했어요. 단장은 노래와 연기를 가르쳐줬을 뿐만 아니라 약도 사주고 제가 아프면 절 돌봐줬어요. 전부 무거운 부담이었을 텐데 말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당연하지. 단장은 온 마음을 극단과 단원들에게 쏟았어. 우린 그런 단장을 정말 자랑스러워했고. 나도 그랬어. 난 범죄자의 자식이라 어려서부터 부모의 돌봄 없이 고아원에 보내줬지. 근데 주변에서 범죄자의 자식이면 싸움도 잘하겠다면서 맨날 싸움을 걸어왔어. 그냥 날 만만하게 본 거면서. 나중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쳤어. 그땐 모든 사람이 괴물처럼 보였지. 단장을 만나서 참 다행이네. 네, 그때 전 생각했죠. 극단이 해체될 때까지 여기에 뼈를 묻어야겠다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이 정말로 오고 말았네. 아유, 드디어 끝마쳤구나. 자자자자, 소개할게. 이쪽은 우리 극단의 연출 고문인 후리나 씨야. 말도 안 돼. 이거 꿈 아니지? 너네 언제 이렇게 대단해진 거야? 그렇게 놀랄 거 없어. 그냥 너희 단장 얘기를 듣고 감동해서 도와주기로 한 거니까. 우리도야. 아무리 그래도... 죄송해요. 잠깐 진정 좀 하고. 내가 방금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그래. 대본 얘기였지? 일단 제가 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설명할게요. 전반부는 다들 잘 알 거예요. 어린 물의 정령은 가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변했죠. 그리고 번화하고 시끌벅적한 도시에서 우정과 사랑을 얻었지만 뜻밖의 사건을 마주해야 했어요. 주민들은 주변의 담수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토지는 마르고 식물은 시들고
이상현상을 발견한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어요. 그래서 물의 아이 클리오와 그녀의 연인은 함께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이어진 인간의 낭비와 오염으로 담수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그 땅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걸 발견했죠. 물이 의식을 갖고 있다고? 의식을 가진 물이라. 많은 이야기에서 그렇게 묘사되긴 하지. 물의 정령인 주인공은 금세 물의 생각을 읽어냈고 자신의 정체와 사건의 진실을 연인에게 알려줬어요. 연인은 그녀의 정체를 받아들이고 담수를 돌아오게 할 방법을 함께 찾기로 했지만 하필이면 누군가가 그 얘기를 몰래 엿들은 거죠. 그렇게 물의 아이는 담수를 앗아간 누명을 뒤집어 썼고 이도저도 못하는 공경에 처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엔? 그 후엔 물의 아이가 나서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연인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죠. 하지만 그 사람들은 클리오를 나쁜 사람 취급했잖아. 그 사람들을 왜 구한 거야? 연인과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연인을 향한 사랑에서 인류에 대한 파괴까지. 그게 이 클리오라는 주인공의 위대한 부분이겠네? 난 다른 문제가 신경 쓰이는데 물의 아이의 주인공이 단장을 상징한다는 거 알지? 하지만 단장은 결국 영웅이 되지 못했어. 단장을 기념하기 위한 걸. 물의 아이는 원통하게 죽고 그녀를 사랑한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지 않은 채 인류는 멸망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결말은 너무 잔혹한걸. 관중한테도 좀 무책임한 것 같고. 오렐리 단장이 당한 일과 비슷한 결말은 전부 아무 가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고가 나던 날 단장은 갑자기 저희한테 폰타인 성을 떠나 성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약속 장소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단장은 돌아오지 않았고 저희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단장은 이미 실종된 후였죠. 저희뿐만 아니라 경비대도 단장을 찾지 못했어요. 마지막 흔적들만이 단장이 소녀 연쇄 실종 사건에 휘말렸을 거라 말하고 있었죠. 단장은 그 누구보다 좋은 사람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실험에 희생됐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근데 왜 갑자기 성 밖에 숨어 있으라고 했을까? 뭔가를 알아챈 건가? 그 뒤로도 계속 조사했지만 단서가 거의 없었어요. 빌망은 뭔가 알 수도 있는데 입을 꾹 닫고 있네요. 빌망이라면 악역을 맡은 그 배우 말하는 거지? 네, 그리고 슬픔에서 가장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이기도 하죠. 슬픔? 슬픔이 아니라 죄책감이겠지. 슬픔으로 따지면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어. 그야 난 연극 안에서든 밖에서든 오렐리를 깊이 사랑했으니까. 그건 오늘 처음 알았네. 밝힐 때도 됐지. 우리 사이에 비밀이 남아있다면 결말은 영원히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 오렐리에게 고백도 했었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거절당했지만 단원들을 다 친동생처럼 여겨서 남녀 사이로 생각한 적은 없다고 하더라. 나도 오렐리가 그렇게 말할 것 같았어. 그래서 괜찮다고 늘 극단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 언젠가 오렐리가 더는 극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단원들이 모두 자신만의 집을 찾게 될 때까지 말이야. 그때가 되면 오렐리도 본인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테니까. 결국 그날이 오지는 못했지만. 홀로... 그래서 난 오렐리에게 최고의 결말을 선사할 거야. 누가 반대해도 소용없어. 아무래도 너랑 빌망 사이의 일은 당사자끼리 만나야 해결되겠구나. 사실 지금까지 둘의 의견 대립이 가장 컸어요.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설득돼야 끝날 일인 거죠. 그럼 역시 빌망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겠네. 진실을 마주할 준비는 된 거야? 솔직히 조금 두려워요. 하지만 마지막 공연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프리나 씨,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나요? 물론이야. 그럼 바로 출발하자. 길이 좀 험하네. 갑자기 길을 막아서는 녀석도 있고. 뭐 어때? 여행자가 있는데 굳이 멀리 돌아갈 필요 없잖아.
왜 그렇게 보는 거야? 설마 나더러 같이 싸우라고? 그냥 프리나 씨가 나서시는 건 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해서요. 잊었어? 물의 신님은 모든 실력을 포기하시고 폰타인 성에서 사용되는 판결 에너지로 바꾸셨다고. 프리나 씨가 직접 말씀하셨잖아. 그래. 지금의 난 더 이상 물의 신이 아니니까 당연히 실력도 전부 사라졌지. 어쩌나 마음에 들진 않지만 현재로서는 얌전히 피보호자의 역할을 이행할 수밖에 없겠네. 자랑할 일도 아닌데 당당한 것 좀 봐. 으이. 그래, 이런 상황에선 경험이 풍부한 모험가가 나서야지. 아쉽다. 어쩐 장면을 보게 될 줄 알았는데. 미안. 너희한테 부탁 좀 할게. 걱정 마. 금방 해결. 빌망, 거기 있어? 너이구나. 프리나님이 왜 여기에? 내가 설명할게. 이제 너만 남았거든. 그러니까 단장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면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말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물의 아이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진실을 공연이 끝날 때까지 숨기는 거라고. 아니면 같이 무대에 설 기회마저 사라질지도 모르니까. 넌 지금 도망치고 있는 거야, 빌망? 아니면 설마 오렐리의 사고가 너랑 관련 있는 거야? 난 말하기 싫어. 잘 들어. 난 내가 오렐리를 사랑한 일을 창피하게 생각했었어.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고. 하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 모든 걸 받아들이고 모든 걸 헌신할 준비가 됐기 때문이야. 물의 아이에서 오렐리의 감정이 빠진다면 절대 완전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다들 네가 둔하다고 하는 거야. 알잖아. 극단 운영은 티켓이 아니라 관중의 모금으로 유지된다는 걸. 근데 그걸론 한참 모자라지. 다들 공연 외의 시간에 일까지 하면서 충당했지만 극단의 운영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 그러다 어느 날 공연이 끝나고 한 상인이 연락해왔어. 공연할 때 자기네 음료를 제공하면 크게 후원해주겠다고 말이야. 난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단장과 상의하지도 않고 승낙해버렸어. 그러다 상인이 음료를 보내오고 나서야 알게 됐지. 그 음료가 생트였다는 걸. 그건 소녀 연쇄 실종 사건의 원흉이 팔던 약물이잖아. 그게 담겨있던 상자들을 보고 놀란 나는 단장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어. 단장도 많이 놀랐지. 하지만 단장은 날 나무라지 않았고 혼자 그 상인에게 연락해 그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 상인은 우리가 한 입으로 두말했다며 고액의 배상을 요구했는데 우리에겐 그럴 능력이 없었지. 그래서 난 이 일을 직접 해결하려 했지만 단장이 막아섰어. 극단의 문제지 내 잘못이 아니라면서 말이야. 하지만 상대는 갈수록 집요해졌고 그날 단장이 다급하게 우리를 대피시키는 걸 보면서 나는 일이 터졌구나 생각했어. 인정해. 내가 엄청난 사고를 쳤단 걸. 근데 말을 꺼낼 자신이 없었어. 단장이 실종되면서 더 그랬고. 결국 내가 오렐리를 죽게 만든 거야. 어때? 만족해? 야,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이 자식! 오렐리가 위험하단 걸 알면서 왜 우리한테 알리지 않은 거야?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뭐가 두려웠어? 우리가 오렐리를 구하겠어야지! 네가 얼마나 황당한 일을 한 건지 아냐고! 이봐, 일단 진정 좀 해. 일단 진정해. 나더러 진정하라고? 저 자식 때문에 오렐리가 죽었어!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주제에 뭐? 다 공연을 위해서라고? 그냥 책임 회피잖아! 미안해. 줄곧 극단의 모두에게 사과하고 싶었어. 근데 단장은 이미 없잖아. 그럼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그래. 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겁쟁이야. 그냥 날 때려. 아니면 날 죽여버리던가. 단장을 보러 가게 해줘. 당장 꺼져! 영원히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둘 다 그만해. 무대 위 공연을 극단 내부 사정과 엮지 좀 말아줄래? 말끝마다 마지막 공연으로 단장을 기념하고 싶네 어쩌네 하는데
실은 그냥 너희 감정을 쏟아내고 싶은 거잖아. 프리나 씨 말이 맞아요. 죄송해요. 무대에서 주인공에게 모든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해. 너희도 자연스럽게 단장을 극단의 중심으로 여겨왔을 거고. 하지만 무대 아래서 단장이 원한 건 그게 아니야. 난 너희와 극단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 너희 단장은 동생들에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비바람을 막아주고 싶었을 거야. 그거야말로 진정 기념할 만한 일이지. 단장은 이미 너희의 영웅이잖아. 안 그래? 맞아요. 그걸 확실히 한 다음 다시 너희의 다툼이 의미가 있는지 보라고. 계속 서로 불만이고 갈등도 해결하지 않을 거면 그냥 깔끔하게 갈라서 마지막 공연은 뭐하러 해? 하지만 너희 모두 오렐리 단장이 손수 세운 이 집을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지? 뭐야? 난 웃긴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아, 죄송해요. 그냥 문득 단장이 여기 서 있는 것 같았달까. 단장이 방금 그 상황을 봤다면 분명 프리나 씨처럼 따끔하게 한마디 했을 거예요. 진짜? 난 엄청 온화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지.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엄격함도 내면의 따뜻함을 드러내는 법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니까. 뭔가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야. 정말 미안해. 원래 제대로 사과할 생각이었는데 어째 자포자기한 것처럼 돼버렸네. 됐어. 그런 얘기는 공연이 끝난 뒤에 하자고. 그래서 결말은 어떻게 할 거야? 그야 당연히 무대에서 잠시 물러나 요동치는 감정 사이에서 놓친 게 뭔지 잘 살펴야겠지? 이야기의 결말은 다시 오렐리 단장으로 돌아오는 게 맞아. 이 연극의 유일한 주인공이니까. 설마... 그래, 전에 물에 들어갔다가 소녀 연쇄 실종 사건 피해자들의 유품을 찾았었잖아? 만약 오렐리 단장이 남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면 당시의 마음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 게 있었다고요? 단장의 진심을 물의 아이의 결말로 삼으면 다들 납득할 거야. 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린 멜모니아 궁으로 가자. 너흰 리허설 장소로 가서 좋은 소식이나 기다리고 있으라고.